하니까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호잇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만 25세, 전문대 2년제 음대 졸업하셨고 음대 졸업 후에 특이하게 수협에서 3년간 근무하셨어요. 현재 1,500만 원 정도 자금 준비하셨고 2년 후에 4천만 원까지 모으겠다. 그다음에 영어 회화는 가능한데 독일어는 불가능. 저는 남자친구가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남자친구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비자가 만료되는 2, 3년 후에 함께 오스트리아에 갈 의사가 있습니다. 독일 또한 조금 생각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전문대 음대 졸업이고 독일어도 안 돼서 영어는 남는 시간 동안 어떻게든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 가서 영어로 어떤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남은 2년 동안 취업을 잘 해서 유럽 가서도 같은 직종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은행 텔러 일도 제 전공도 유럽에선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아 무얼 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간호사는 절대로 못할 것 같고 컴퓨터도 공부해 봤는데 저와는 맞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방통대 3학년 경영학과 편입 후 가능하다면 무역 복수 전공하면서 외국계 사무직, 마케팅 일을 경험 후 유럽 나가서 문과 쪽으로 취직을 하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다른 쪽을 생각 중이지만 유럽에서 음악 쪽으로 직업을 가지기는 많이 힘들까요? 더 공부할 의향이 있습니다. 혹시 클래식 음악계 회사나 예술산업에서 일하려면 독일어는 필수겠죠?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불리해요. 알려주신 조건이 제가 항상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학력, 전공, 경력, 어학 등이 현지 노동시장의 경쟁자들보다 비교 우위에 서야 이민 1세대 외국인으로서 취업 가능성이 생겨요. 정확하게 2년제 음대에서 무슨 전공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악으로 풀타임 취업이 가능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수협에서 그냥 은행 텔러를 했다. 이것도 오스트리아가 됐건 독일이 됐건 독일어가 원어민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객들을 상대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독일어 실력, 최소 C1, C2 이 정도는 돼야겠죠.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뱅크 텔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차라리 세무사, 회계사가 쉬울 수도 있어요. 혹은 무슨 재무 분석가 이런 거,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이런 게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간호사는 절대 못할 것 같고 컴퓨터도 해봤는데 안 맞고 근데 경영학과 편입 후 무역 복수 전공해서 외국계 사무직 마찬가지예요. 외국계 사무직이 뱅크 텔러 수준의 독일어 실력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영어, 독일어를 둘 다 잘하던가 마케팅? 마찬가지예요. 이민 1세대가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와 언어가 자유롭지 않은데 마케팅 분야에서 어떻게 일할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같은 경영학과 과목들 중에서도 마케팅은 특히나 그 사회에 대한 이해가 아주 명확해야 돼요. 왜냐면은 한국인의 어떤 컨슈머 비헤이비어와 독일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의 컨슈머 비헤이비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마케팅, 무슨 홍보 이런 방향과 실제 사회에서 먹히는 그 나라에서 먹히는 문화, 사회, 가치관 행동 양식 이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승산이 없어요.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거는 남자친구가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결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시빌 유니언이라고 동거 제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유럽에는 대부분. 남자친구 따라가서 오스트리아에 일단 정착을 하고 그 상태에서 독일어 공부 열심히 1년, 2년, 3년 몇 년 남자친구가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독일어를 더 빨리 배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독일어 1, 2년 해서 현지에서 독일식 아우스빌딩이라던가 아니면 정규 대학을 새로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 새로 다녔을 때도 전공 선택을 반드시 숫자적인 거. 근데 나는 숫자도 못한다. 수학, 산수 포기한 사람이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요리, 제과, 제빵, 몸을 쓰는 일을 하던가 해야 돼요. 내가 도저히 수리적인 능력이 안 된다. 숫자만 보면 골이 지끈지끈 아프다.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런 것도 한번 해봤는데 도저히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경영학과의 세무, 회계, 재무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경제, 통계 이런 거라도 공부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맞지 않는데 세무, 회계, 재무, 통계, 빅데이터 이게 잘 맞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건 근본적으로 따져서 숫자를 모르면 즉 숫자를 모른다는 게 1, 2, 3, 4를 모른다는 얘기 아니라
수학적인 어떤 논리적 사고, 수학적 사고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고소득의 전문직으로 이어지기 힘들어요. 안타깝지만 그게 21세기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세상의 원칙이에요. 수학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벌 수 있는 소득이나 연봉이 최저임금에서 살짝 높은 정도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특히 이민 1세대가 해외에서는. 심지어 나는 몸을 쓰는 간호사도 힘들 것 같다. 물론 간호사가 몸만 쓰는 게 아니라 공부도 많이 해야 되긴 하는데 간호사도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요리, 제과제빵 뭐 이런 쪽인데 요리, 제과제빵은 뭐 아시다시피 하여튼 최저임금에서 살짝 더 받는 정도라는 거예요.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소득으로도 그냥 평생 무난하게 살 수 있고 또 요리 제과제빵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월급쟁이로는 소득이 작지만 내가 조그맣게라도 스스로 창업을 해서 자영업자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내가 그 동네 일대에서 내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은 의외로 웬만한 대기업 직원보다 더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스트리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오스트리아에서도 한국 아주머니분이 오스트리아 남자랑 이제 아저씨랑 결혼을 해가지고 오스트리아에 꽤 살다가 독일어를 배우고 뭐 하긴 했지만 이렇게 막 일거리가 많지가 않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는 이제 식당을 차렸어요. 식당을 차려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 뭐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스트리아에서 유명한 요리사가 되신 한국 분이 있으세요. 아줌마가. 김소희 셰프인가 이분이 그런 분이 있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 대단한 요리사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분이 그렇게 엄청난 한국에서부터 뭐 요리를 제대로 배웠던 막 그런 정통파 요리사도 아니시거든요. 근데 한식당으로 오스트리아에서 대박이 나신 분이세요.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꼭 그걸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꼭 셰프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말씀하신 게 차 떼고 포 떼고 장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차 떼고 포 뗐으니까 뭐 졸로 이기는 방법 이거를 해봐야 되는데 그 방법은 결국 요리, 제과제빵 뭐 이런 약간 기능직 기술 요런 쪽으로 도전을 해보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혹은 뭐 음대 졸업했으니까 만약에 뭐 오스트리아나 독일에서 뭐 악기 제조 관련된 직업 학교를 간다던가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바이올린이라든가 뭐 첼로라던가 뭐 심지어 뭐 피아노 이런 장인이 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교민분들 중에서. 그 찾아보면 또 나와요. 제가 독일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뭐 이런 분 있잖아요. 독일이 인정한 바이올린 장인. 이거 아우스빌딩 3년 하고 뭐 조금 공부 더 하고 해서 마이스터까지 되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는 내 음악 경력을 조금이라도 살리고 싶다. 뭐 악기 뭐 이런 쪽으로. 근데 그거 다 하려면 독일어 공부부터 해야 돼요. 영어로는 수업을 받을 수가 없죠. 도제식으로 독일에 뭐 오스트리아에 막 대대로 악기 만들던 가문에 내가 제자로 들어가는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남자친구가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결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거주허가를 먼저 해결을 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어디 뭐 바이올린 장인 뭐 첼로 장인 찾아가지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신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독일어 공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직업학교가 됐던 뭐 대학교가 됐던 그 나라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아서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게 가장 정석이에요. 독일어 공부 없이 뭐 영어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전공 직종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이게 무슨 뭐 이공계에서도 뭐 엔지니어 중에서도 뭐 IT, 데이터 사이언스, 뭐 전기, 전자 뭐 이런 굉장히 특화된 엔지니어다. 그러면은 독일어를 못해도 워낙 수요가 많고 고용주가 뽑겠다라는 고용주는 많지만 그런 능력이 있는 엔지니어는 없을 경우에는 독일어를 못해도 뽑아가는데 지금 호인님의 커리어로는 현지 고용주에게 특별하게 어필하는 뭐 그게 없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남자친구를 통해서 오스트리아 뭐 거주허가 해결 그리고 독일어 공부 최소 1년 2년 그래도 남자친구가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독일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요리가 됐던 제과제빵이 됐던 뭐 악기 제조가 됐던 기타 등등 뭐 다른 기능직 기술이 됐던 아우스빌딩 3년 혹은 나는 뭐 정규 대학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대학 가서 뭐 빈 대학을 가든 뭐 어디 잘스부르크 대학을 가든 뭐 어디는 뭐 대학을 가서 쓸모가 있는 공부 또 무슨 뭐 음악 예체능 뭐 이런 공부하고 왜 취업이 안 될까요? 애초에 수요가 없는데 뭐 당연히 취업이 안 되죠. 내가 막 조수미급 성악가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국내에 자 서울대 성악과 1년에 몇 명씩 보는지 모르겠는데 한 2, 30명 될 거 아니에요. 서울대 성악과 중에 아는 사람,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몇 명이나. 여러분들이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성악과 나와가지고 성악 그 자체로, 음악 그 자체로 밥벌이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서울대 피아노과 나와가지고 밥벌이 하는 사람이 졸업생 비율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한국에. 뭐 밑에 연대, 이대 뭐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냥 시집이나 가면 다행이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집이 돈이 많아서 내 돈 쓰면서 뭐 내 돈 펑펑 쓰면서 공연도 하고 뭐 음반도 내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뭐 아빠가 판사야, 아빠가 판사가 혹은 아빠가 검사야.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후원이 들어온다고요. 기업체에서. 저 대학 다닐 때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그냥 아빠가 판사야, 아빠가 검사야. 그러면은 그냥 뭐 어디 무슨 기업 후원 재단에서 알아서 뭐 이렇게 공연도 시켜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체능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대학 다닐 때. 세상이 그래요. 서울대, 음대 뭐 다니고 미대 다니고 뭐 전시회도 하면은 그림도 사주고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이거 혹시라도 제가 호이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나는 원래 집이 부자고 우리 엄마 아빠가 권력이 많아서 예체능을 하면서 돈을 펑펑 까먹고 뭐 악기에 뭐 몇 억씩 써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도의 자산이 있는 집안이다. 그러면 예체능을 해도 좋아요. 사회에 봉사하는 게 돼요. 우리 집 자산 탕진하면서.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 예체능을 선택하지는 말아라. 조금 무모한 도전이 될 수도 있다. 모르겠어. 혹시 뭐 내가 조수미급이다, 뭐 조성진급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 정도 싹수가 벌써 10대면은 이미 결정이 되잖아요. 솔직히. 그게 아니라면은 하루라도 빨리 다른 진로를 찾는 게 나와 가족, 내 미래를 위해서 더 안전해요. 죄송해요. 호이님한테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드려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그래도 남자친구가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이걸 통해서 신분 문제를 해결해라. 플러스 독일어 공부해라. 그리고 아우스빌딩을 하면서 그래도 뭐 음악 쪽에 내가 발을 걸치고 싶다. 악기 제작 뭐 이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 혹은 뭐 요리, 제과제빵 뭐 이런 쪽으로도 나가서 성공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근데 내가 컴퓨터도 힘들고 간호사도 힘들고 뭐 그러면은 공부에는 별로 소질이 없는 거일 수도 있으니 이런 기능직 기술 이쪽으로 나가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